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영두입니다. 이재명 정권 여당의 내란몰이 광풍, 사법 독립 상권 분립 파괴, 언론 자유 말살 광풍에 제 목감기가 깊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입을 막고 숨쉬기조차 힘든 나라로 만들까 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온라인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합니다. 만약 알고도 이런다면은 언론 자유를 권력자, 정부 손에 두겠다는 언론 장악, 국민 비판 차단을 위한 내란적 행위입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진보 시민단체, 언론 노조의 걱정도, 진보 매체들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편견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반대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건절법, 가짜뉴스 방지법, 이름은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더 멋진 법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오 방지법입니다. 그 법의 목적은 다양한 관용, 상호 존중을 정진하고 보장하며 모든 형태의 정오, 경멸, 괴롭힘, 차별, 폭력을 예방 근절하고 인권의 효과적 보장, 평화와 공공 안녕 보존을 내세웠습니다. 법의 평화권을 명문화해서 자국을 평화 영토로 선언하고 모든 형태의 정치적 폭력, 정오, 차별, 불관용은 평화권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은 정당도 해산할 수 있고 국민도 얼마든지 탄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법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제정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조롱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중재법 개혁안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베네수엘라 법은 정오를 내세웠습니다. 우리 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무엇이 정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기본 개념 정의부터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피해액 입증 없이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고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5배의 징벌적 손배가 가능합니다.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후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조항을 두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후 약방문입니다. 권력자는 첫 보도가 나오자마자 너희 가정과 회사를 파탄내겠다며 무섭게 덤벼들면서 재갈이를 물릴 것입니다. 억압 자체로 시민들과 언론은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논설실 전체가 이례적으로 경고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설에서 논설실이라고 받은 사설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에디토리얼 보드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혐오 표현 처벌 및 허위 조작 정보 규제 법안은 자유사회의 위험 신호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 발언 중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의 판단에 두는 국무회의 발언 자체를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의 판단 아래 두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발언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체포되고 법정에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는 허위 정보, 조작된 정보, 혐오 표현 같은 단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국가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표현의 한계를 정하게 되면은 그 판단 기준 역시 정부의 편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법입니다. 왜 워싱턴 포스트, 뉴스위크 같은 미국 정론자들이 비판하는지, 왜 4년 전 똑같은 구조의 가짜뉴스 방지법, 당시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그 법이 진짜 뉴스 재갈법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는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연말을 틈타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비등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밀어붙일 때 유엔 인권보고관이 국회의장에게 표기를 중단해달라고 서한을 보냈던 그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수평가, 즉 데모크라시 인덱스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사법독립, 상권분립 위협과 함께 언론 자유 침탈이라는 그런 지표 추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한국 언론 자유를 강등시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였습니다. 단지 근거 없는 악의적 보도를 했던 상케이 신문 서울 특파원을 출국 금지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한국 언론의 자유주스를 추락시켰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 언론 자유의 인계철선은 민감합니다. 지금 유엔이나 국제언론단체, 국제민주주의 단체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사실상 휴지기에 들어간 틈을 노렸다면 내년에 더 큰 역풍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자유 파괴법을 당장 멈춰주십시오.